84만 5천 리터. 이 회사가 지금 가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입니다. 배양조 용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채울 새 계약은 7달째 한 건도 없습니다. 7달이요? 상반기 실적은 사상 최대라고 나왔던데요? 맞습니다. 매출도 영업이익도 반기 최대였죠. 그런데 그 성장의 안쪽을 열어보면 미국 매출이 절반으로 빠져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캐파 경쟁에서는 이미 이긴 회사입니다. 오늘 볼 것은 그 캐파를 무엇으로 채우려 하는가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산업에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보시죠. 신약은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남이 개발한 약을 대신 생산합니다. 직접 개발을 안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조건입니까? 이 사업의 전제입니다. 고객이 맡긴 약과 경쟁하지 않아야 물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에는 오랫동안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 회사를 인적 분할로 떼어냈습니다. 매출이 큰 자회사를 떼어낸 거면 실적에는 손해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 분할에서 가장 이상한 대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매출은 1조 500억이 빠졌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13억이 늘었습니다. 매출 1조가 사라졌는데 이익은 그대로였다는 건 그 매출이 이익을 거의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분할로 잃은 이익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익률 45%짜리 단일 사업 그리고 공장입니다. 송도에 5개, 미국에 하나, 합쳐서 84만 5천 리터입니다. 그러면 세계 1위라는 말은 사실로 봐도 됩니까? 리터로 줄을 세우면 맞습니다.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58만, 베링거 인겔하임이 43만 리터 수준입니다. 다만 각주가 2개 붙습니다. 첫째, 이 리터 숫자는 전부 각 회사가 스스로 발표한 것이죠. 론자는 총 캐파를 아예 공시하지 않습니다. 둘째, 그릇은 제일 큰데 담아서 파는 양은 4번째입니다. 위탁 생산 매출로 보면 론자가 81억 달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3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저희 판정은 이렇습니다. 세계 1위는 리터에 한정하면 사실이고 매출과 기술 전반의 1위로 읽으면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진짜 강점은 규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수익성입니다. 영업이익률 45.4%, 론자의 2배죠. 이 격차가 지금 시가총액의 근거인데 그 출처는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캐파를 이긴 순간 이 회사의 병목은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갔습니다. 신규 수주를 보시죠. 2024년 43억 달러, 2025년 49억 달러였는데 2026년 상반기는 5억 달러입니다. 반기 숫자니까 절반으로 봐도 연간 10억이면 5분의 1 아닙니까? 공시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26년에 나온 계약 공시 5건 중 4건이 기존 계약의 증액이었고 새로 체결된 계약의 마지막 날짜는 작년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왜 좋습니까? 수주가 말랐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앞뒤가 안 맞는데요. 이미 받아둔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적 수주가 217억 달러, 1공장부터 4공장까지는 지금도 꽉 차서 돌아가죠. 수주 공백은 오늘이 아니라 2017년 이후에 옵니다. 그리고 실적을 지역별로 뜯으면 또 하나가 보입니다. 1분기 매출은 2,576억 늘었는데 유럽이 3,117억을 끌고 국내가 1,772억을 보탠 결과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893억에서 2,510억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분해는 증권사 리포트 25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관세 때문에 미국 고객이 떠난 겁니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이 회사는 고객이 품질 승인을 내준 시점에 매출을 잡거든요. 그래서 분기 변동이 원래 큽니다. 다만 시기가 겹치죠. 4월에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포고했고 한국산에는 15%가 붙습니다. 고객 구조도 짚어야 합니다. 1분기 최대 고객 한 곳이 매출의 21.9%, 상위 3곳이 절반이죠. 그 최대 고객은 분할로 떼어낸 형제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지도입니다. 이제 회사가 내놓은 답을 보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이 회사가 한 일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록빌 공장입니다. GSK가 쓰던 6만 리터짜리 시설을 5,216억 원에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6만 리터면 전체의 7%입니다. 관세를 막기엔 너무 작지 않습니까? 관세 방어로만 보면 그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거래를 높게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죠. 가격과 시간입니다. 5공장은 18만 리터를 짓는데 2조 100억이 들었습니다. 리터당 1,117만 원이죠. 록빌은 리터당 683만 원, 신축의 61% 값입니다. 게다가 빈 공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간 이 공장 캐파의 절반은 GSK 물량으로 이미 계약돼 있죠. 고객이 붙어있는 공장을 산 겁니다. 두 번째가 이번 달에 나온 2조 7,062억짜리 인수입니다.
스위스의 펩타이드 위탁 생산 회사 폴리펩타이드를 지분 100% 사들이죠. 국내 제약, 바이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펩타이드요? 배양조를 그렇게 많이 가진 회사가 왜 다른 걸 삽니까? 설비가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체는 세포를 키워서 만들고 비만 치료제 원료인 펩타이드는 화학적으로 합성하죠. 84만 리터 배양조로는 비만약 원료를 1g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째로 샀습니다. 폴리펩타이드 매출의 56.8%가 비만과 당뇨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 펩타이드 임상 3상 파이프라인의 3분의 1을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수요가 이미 확정된 자리를 산 셈입니다. 그럼 비싸게 산 겁니까? 싸게 산 겁니까? 먼저 이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보시죠. 지난해 매출은 3억 8,900만 유로, 영업이익률은 2.2%, 그리고 3년 연속 순손실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가 기준으로 재면 기업 가치가 이익의 34.8배입니다. 론자의 1.7배,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7배 수준입니다. 적자 회사를 34배에 산 거면 그건 비싸게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만 보면 반대입니다. 발표 직전 종가 대비 프리미엄이 6.1%뿐이죠. 7월 3일 고점과 비교하면 오히려 10% 싸게 샀습니다. 두 결론이 모순이 아닌 이유는 이겁니다. 폴리펩타이드 주가가 인수 발표 전에 석 달 만에 56% 올라 있었죠. 삼성은 재평가가 끝난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딜의 판정 기준은 34.8배가 아닙니다. 회사 가이던스대로 내년 이익률이 15에서 19%로 올라오면 배수는 17배에서 23배 구간으로 내려오죠. 론자와 같은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 가정을 중립보다 조금 우호적으로 봅니다. 근거는 하나죠. 이 회사 이익률이 지난해 이미 7.5%에서 12%로 올랐습니다. 가이던스는 새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개선의 연장선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볼 때 시장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률의 출처입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가동률이 가장 높았던 2024년에 이익률이 가장 낮았고 가동률이 낮은 축이던 지난해 이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면 45%는 어디서 나옵니까? 계약서입니다. 원부자재 1조 1,498억은 고객사가 수수료까지 얹어 전액 돌려주죠. 계약가에는 물가 상승률이 자동으로 붙고 고객이 안 가져가도 최소 물량 대금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은 지속됩니다. 다만 지금 수준 그대로는 아니죠. 폴리펩타이드가 연결되면 40% 초반으로 희석되고 임금 협상도 남아 있습니다. 희석은 확정이고 성장은 아직 가정입니다. 이제 값을 보시죠. 시가총액 70조 3천억으로 론자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론자의 39%뿐입니다. 매출이 절반도 안 되는데 시총이 더 크면 그건 비싼 것 아닙니까? 그 차이를 정당화하는 게 이익률 46 대 23, 성장률 22 대 12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질문은 비싸냐가 아니라 그 이익률과 성장률이 유지되느냐로 바뀝니다. 증권사 23곳이 전부 매수이고 목표주가 중앙값은 200만 원입니다. 현재 시총 70조 3천억, 주가 151만 8천 원 기준으로 상승 여력 32%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합니다. 2분기 실적 다음 날 6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죠. 그중 5곳의 사유는 실적이 아니라 동종업체 배수 하락이었습니다. 분할하면 재평가 받는다던 기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상장 첫날 두 회사 합산 시총이 93조 7천억이었는데 지금은 79조 9천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틀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4가지입니다. 수주 공백이 계약 이연이 아니라 수요 훼손이었을 경우, 폴리펩타이드 이익률이 12%에서 정체할 경우, 인수자금을 유상증자로 조달할 경우, 그리고 최대 고객 물량이 흔들릴 경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15년의 베팅, 공장을 먼저 짓는다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베팅의 초입에 서 있죠. 수요를 사온다는 베팅입니다. 시장이 매기고 있는 매출의 15배는 캐파에 붙인 값이 아닙니다. 그 캐파가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에 붙인 값이죠. 신규 계약이 7달째 없는 지금, 그 기대의 근거는 아직 공시가 아니라 설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목별 검증과 1차 자료는 알파인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